예, 지난 4월 13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됐고요. 동시에 재보궐선거도 진행이 됐는데 서울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의 입장에서 열심히 뛰어주실 분들이 당선이 됐죠. 네, 오늘 시시각각 토크에서는 4.13 재보궐선거 당선인과 함께 핵심 공약 그리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서울시 의회 관악구 제3선거구 당선자인 허기회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당선을 축하드리겠고요. 네. 예, 참 여러 가지 그 선거 과정의 어려움들과 또 당선됐을 때 느낌과 이런 것들이 궁금한데요. 네. 당선 소감 한마디 말씀해 주십시오. 하여튼 무척 기쁩니다. 다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신 지역 주민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때 이남영 후보와 이제 치열한 접전 끝에 당선이 되신 거잖아요.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의 기분이 어떠셨는지도 궁금하네요. 이번에 참 치열한 접전이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제가 선거를 많이 치러봤습니다. 네. 근데도 좀 긴장이 좀 됐고 아마 이남영 의원님도 아마 좀 긴장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좀 페어플레이 해주신 이남영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상대 후보에 대한 칭찬까지 또 해주셨습니다. 네. 예, 글쎄요, 선거 결과를 기다리는 그 마음이 선거를 안 나가봤으니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뭐 얼마나 긴장되고 그러시겠어요. 네. 관악구에서는 오랫동안 활동을 하셨죠? 관악구에서 활동하시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제가 1995년도에 예, 최연소 구의원으로 당선이 됐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93년도에 이제 청년 시절에 그 난곡이라는 곳에 네. 거기에 중계를 털었죠. 예. 털을 잡고. 그리고 95년도에 제가 관악구의 의원이 됐습니다. 네. 예, 뭐 의정활동 그때는 3년이었는데 98년도 또 2002년도 제가 두 번에 걸쳐 낙선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도 절치부심 똑같이 일을 했고 네. 2006년도에 이제 8년 만에 다시 이제 구의원에 당선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관악구의 부장을 이제 했고 네. 2010년도에 관악구청장 이제 경선을 2014년도에 또 경선을 해서 두 번 다 또 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재보궐이 있어가지고 이번 당선돼서 또 시의회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보통은 이제 당선되신 것만 얘기하는데 네. 어려움을 겪으셨던 얘기도 많이 하세요. 보면 이제 이 품성을 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이제 블로그도 좀 봤는데 지역 주민들하고 굉장히 이렇게 많이 현장에서 뛰면서 활동을 좀 많이 하시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지금 20년이 넘으신 거잖아요. 95년부터 시작을 하셨으니까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관악구를 위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가장 최근에는 관악구의회 부의장을 지내시기도 네. 하셨습니다. 이번 재보궐선거 출마를 하시게 된 이유도 좀 들어볼게요. 사실 제가 많이 망설였습니다. 사실 네. 그 구청장 두 번 경선을 했기 때문에 네. 참 해야 되는 건지.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당이 또 이렇게 새롭게 쪼개지는 이제 그런 아픔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그 후에 이제 우리 쪽 시의원이 이제 사퇴를 하다 보니까 재보궐이 생기게 된 겁니다. 제가 뒤에서 열심히 도와야 되는 것이 옳은 건지 아니면 직접 출마를 해서 예. 하는 게 또 당에 도움이 되는 건지 많이 망설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당직자들 그리고 지역 어르신들하고 상의를 했는데 결국은 직접 출마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제 그것 때문에 결심을 하게 된 거죠. 네. 그 결심은 뭐 시민들의 선택을 받으셨으니까 옳은 걸로 드러난 거지요. 네. 예. 선거 유세를 하시면서 한결같은 사람 기호 2번 허기회입니다.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시민들을 만나셨다고 하는데요. 예. 한결같은 사람의 의미는 어떤 겁니까? 네. 제가 그 정당에 이렇게 와서 이제 95년도 의원을 하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정당을 바꿔본 적이 없습니다. 네. 네. 그 2006년도 그 열린우리당 그때 저는 민주당으로 당선이 됐거든요. 네. 그때 열린우리당을 따라가지 않고 네. 민주당에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민주당으로 당선이 돼서 그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은 저한테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자는 자랑할 것도 없고 욕할 것도 없다. 이미 이제 하도 총각 때부터 저를 봐왔기 때문에. 그리고 제 성격이 또 한 번 마음 먹게 되면 그냥 그대로 뭐 좀 가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구호로 삼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선거 운동 기간 많은 지역민들을 만나셨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나 뭐 지역민이 있다면 소개를 좀 해주세요. 저희 지역이 이제는 아파트도 단지도 생겼고, 네. 그래서 큰 단지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호별 방문을 할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또 대부분이 출퇴근을 하시는데 차량으로 출퇴근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방법이 아침에 출근할 때 차에다 인사하는 겁니다. 차에다가. 아, 네. 그분이 누구 타 있는지도 모르고 차에다 인사를 하는 건데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계속 인사를 하다 보니까 네 번째부터는 손도 흔들어 주시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신도 나고 네. 또 기분이 좀 좋았던 것이 있고 아, 제가 선거 기간이 아니었는데 그 어떤 아이가 언덕을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그걸 제가 밀어준 적이 있었나 봐요. 저는 네. 기억이 좀 난 것도 같고 그랬는데 그 신대방역에서 명함을 주고 있으니까 그 아이 엄마하고 그 아이가 오더만 아저씨가 제 자전거를 밀어줬다고. 아이가 기억을 하고. 예, 아이가 네. 저것한테 저를 소개를 시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엄마가 저 좀 도와주고 네. 이제 그런 또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예. 평상시에 이제 많이 지역 일들을 챙기시니까 그런 네. 것들이 다 이제 도움이 된 거죠. 서울시의회 관악구 제3선거구에서 이번에 당선이 되셨습니다. 관악구하고요. 또 계신 3선거구 지역 쪽은 어느 쪽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거기는 그 미성동, 뭐 신대방역에서 예. 내려서 신사동, 조원동, 미성동, 남곡동, 난양동. 그 옛날에 그 난곡이란 이제 그런 말이 있는 네. 곳입니다. 아, 그 판자촌 있을 때 네. 그런 동네입니다. 거기가. 아, 예. 관악구에도 또 신사동이 있습니까? 예, 하나 있습니다. 예. 신사동이라는 이름이 많네요. 강남에도 있고 은평구에도 신사동이 있잖아요. 관악구 쪽에도 네. 또 예. 신사동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관악구 자랑 좀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오랫동안 거기서 이제 사시고 정치 활동을 하셨는데. 네. 관악구를 자랑한다면 이제 네. 서울대학교가 네.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서울대. 그리고 명산이 이제 관악산. 네. 이제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사실 재정 이거 뭐 자랑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아무 말씀을 하셔도 됩니다. 네. 네. 현실을 그- 말씀하셔도 되고, 예. 참 네. 재정 자립도가 참 낮습니다. 네. 사실 주거 지역이다 보니까 네. 열악하죠. 그 특히나 학교 아이들 학원 문제라든가 예. 이제 사교육비 문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 아파트에 들어오신 분들도 나중에 이제 뭐 목동이나 뭐 아이가 중학교 되면 이렇게 또 떠나는 이사하시고. 네. 그러한 지금도 이렇게 교육 환경이 열악하고 네. 또 생활 환경도 또 1인 가구도 뭐 8만 넘는 세대가 되고 예. 네. 또 그 아이와 할머니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키우는 네. 조선 과정이 사시는 분도 그런 많이 있고. 또 많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환경 개선을 참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네. 제가 그래서 거기에 아이들 교육 문제 또 그러한 또 차상위 계층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네.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 참 재의정 활동을 좀 펼칠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요. 자랑도 있겠지만 이제 어려움을 얘기하시는 것은 이제 앞으로 허 의원님이 뭐 하셔야 될 일들이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예. 네, 그리고 서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네.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느꼈는데 또 서민들을 위한 정책 공약으로 난곡 경전철 조기 착공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들어볼까요? 지금 그 인구 밀도가 사실 아주 높습니다. 그쪽이 네. 아주 많기 때문에 근데 아침에 출퇴근할 때 저녁에 출퇴근 시간에 뭐 1시간 정도 사람이 많이 타요. 많이 타다 보니까 참 쾌적하게 출근을 해야 되는데 짜증이 일단 무척 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 지금 국토부 승인은 이렇게 나 있고 경전철이 좀 빨리 착공이 돼서
좀 출근을 좀 쾌적한 환경에서 할 수 있고 또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게 들어옴으로써 지역 발전이거든요. 네. 꼭 난국이라고 해서 가난하게만 살아라. 그런 것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빨리 조기 작동이 되어야 그 지역도 발전이 되고 또 출퇴근 시간에도 또 좀 편히 다닐 수 있고 그래서 좀 그게 빨리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뿐만 아니고 지역 주민들 똑같은 생각이죠. 네. 지금 서울대학교로 연결되는 그 신림선 경전철은 공사가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공사는 시작된 것보다 이제 하기로 지금 결정이 됐지 예. 않습니까? 예. 이제 된 건데, 그럼 지금 말씀하신 난곡 경전철은 신림선하고는 그러면 다른 거죠? 네. 예, 다르죠. 예. 거기 신림선에 이렇게 지선으로 빠지게. 신대방에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신대방에서 난곡까지 예. 그렇게 이제 새로운 그 신림선의 지선 형태로 하나를 새로 놓는 예. 거죠. 예. 그러면 이제 국토부 승인은 나 있고 다음 단계로는 아직까지 계획이 진전이 안 되는 거죠. 이제 네. 이제 시작하는 거죠. 예. 이거 아마 민자유치란 말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예. 이제 아마 좀 약간의 좀 시간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굉장히 중요한 일이네요. 지역 주민들이 대중교통을 쉽게 편하게 신림선도 이게 개통이 되면 이제 그쪽 분들이 여의도나 이쪽으로 굉장히 빠르게 이동을 할 수 있는 걸로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네. 예, 그 밖에 또 관악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임기 동안에 좀 역점을 두고 진행하시려고 계획하시고 있는 사업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실 인구 밀도가 참 높습니다. 그 도로가 6차선이 됐는데 예. 토요일날 일요일날 같은 데 보면 한 차선은 그거 주차장이에요. 뭐 서울 지역 대부분이 그러겠지만은 거기는 네. 특히나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뭐 공약도 공약이지만은 뭐 학교 남국초등학교 지하 주차장 또 난양동의 뭐 보성운수 지하 주차장 네. 또 신사동에 이제 부지 마련해서 뭐 주차장 그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그걸. 예, 참 주차장 때문에 주민들 간에 불협화음도 많고 네. 또 뭐 시간이 차가 몇 개 있으면 시간도 못 지키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으면 종종 봅니다, 제가. 그래서 그걸 주차장 확보에 좀 최선의 노력을 다할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관악산이라는 명산이 있는데 그렇죠. 도로가 끊겨 있어요. 이제 저희 지역으로 이제 말씀드리면은 네. 예를 들어서 뭐 난곡동에서 이쪽으로 가는 길이 하나 있고 합실고개라는 데가 있어요. 예. 그리고 네. 또 저쪽에 마을버스 다 있는데 그리고 삼복도로라는데 거기를 쭉 세 군데만 있게 되면 생태다리라고 해야 되나요? 네. 네. 그걸 이어놓으면은 한 번에 쭉해서 관악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걸 좀 중점적으로 좀 일단은 제가 2년 2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예. 네. 많은 공약을 안 했습니다. 네. 제가 할 수 있는 공약만 했습니다. 예, 네. 명산이죠, 관악산이 정말. 그런데 그쪽을 좀 이용할 수 있는 길이 또 생기겠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난곡동, 난향동 이름은 정말로 이렇게 난향이 나고 난골짜기인데 그 말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좋은 자연 환경이라는 의미와 함께 그동안 개발이 좀 덜 됐다는 그런 의미도 사실 같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 아파트 단지들이 좀 들어섰다고 하는데 이런 도시 개발이나 이런 쪽의 계획들도 예정이 돼 있습니까? 예. 지금 그 옛날 난곡이라는 곳은 네. 이제 재개발이 이제 돼 있고요. 예. 그래서 뭐 또 주민들이 그걸 원하는 분들도 밑에 예. 난곡동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뭐 재개발이라는 게 주민들끼리 합의 돼야 되는 거니까 네. 네. 타협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주거 환경보다 더 또 중요한 게 예. 안전 문제 같은 게 좀 있습니다. 오래되다 그렇죠. 보니까 네. 우리 지역에 보면 뭐 경찰단지 쪽에 아주 위험한 축대 그런 거 안전 진단을 좀 계속 받아야 되는 하도 오래되다 보니까 그러한 주택이 좀 있습니다. 네. 네. 의원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뭐 지역민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이 원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 게 아무래도 가까이에서 항상 이야기를 듣고 계셨던 것 같아요. 이런 지금 정책들 앞으로 진행하기로 할 사업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아무래도 주민들과 가까이에서 하는 소통이 아닐까 싶거든요. 어떤 노력을 기울이실 계획이신가요? 소통이란 자체는 자주 만나야 되는 거죠. 네. 다계층의 다방면 분들을 만나야 뭐 시장 상인분들도 만나고 또 지역에서 활동가들도 만나게 되고
그래야 그 뭔가 의견을 수렴하고 듣는 거지. 뭐 사무실에 예를 들어서 오시라고 해가지고 뭐 몇 분 이 얘기 들어서는 별 의미가 없다고 보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속 해서 주민들하고 계속 만나서 의견을 좀 접하는 게 소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럴 생각입니다. 네. 서울시 의회에서는 그러면 상임위 활동은 어디서 하실지 이제 결정이 됐습니까? 아직은 안 되신 건가요? 지금 네. 회의가 열렸습니다. 의회가 네. 지금 교육위원회 예.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교육 분야도 굉장히 중요한 분야이지요. 네. 앞으로 이제 2년 2개월의 임기가 남았다고 그러셨는데요. 임기 동안의 계획 그리고 관악 구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마무리해 주십시오. 뽑아주신 주민들의 성원에 제가 보답하는 것이 참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 좀 일일이 챙기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주민분들께서도 저를 선택해 주셨으니까 저를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된다고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심부름을 많이 시키시면 제가 그 대신 심부름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소탈하세요. 네. 네. 시시각각 토크 오늘은 서울시의회 관악구 제3선거구 당선자인 허기회 의원 만나 뵀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